자, 키워드와 함께 오늘 아침 주요 이슈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CPI 피벗. 시장이 보고 싶어했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더 좋았는데요.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CPI라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일반 도시 가게가 실제 경제 생활에서 느끼는 물가 부담을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인 물가 지수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할까 말까 깜빡깜빡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러면서도 조금 더 지표의 진전을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통화 정책의 기초가 되는 물가 지수 굉장히 주목을 끌었는데요. 자, 지금 이 CPI 발표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헤드라인 물가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0.1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물가가 치솟았고요. 전월 대비로 물가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피벗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피벗이라는 게 방향을 전환한다 이런 뜻인데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다가 이제는 마이너스로 갔다. 아주 0.1 큰 폭은 아니라 하지만 그러나 이제 물가가 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CG에 나오는 것처럼 그 전체 물가, 그 근원 물가라 또는 헤드라인 물가도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승세가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죠. 네. 자, 저기서 지금 헤드라인 CPI는 3.0, 근원 CPI는 3.3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거든요. 현재 이 미국 연준 FOMC의 물가 억제 목표, 물가 관리 목표는 전년 동기 대비를 기준으로 2.0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한때 8%까지 올라갔던 게 계속해서 떨어져 왔고 이제 드디어 2%로 가고 있다는 확신,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2%로의 길을 확신을 주는 매우 고무적인 데이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3.0, 헤드라인 기준으로 3.0이니까요.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것은 이제 2%대로 내려가게 되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0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금리는 내릴 수 있다. 이 얘기는 3%가 무너져서 2%대 9%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2%로 가고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자, 이런 신호가 나오면서 시카고 선물시장, CME 선물시장의 페드와치, 이 페드와치라는 것은 뭐 여론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것인지 오를 것인지를 전망해서 선물 투자한 것입니다. 네. 그 투자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전에서 나타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데 배팅을 한 사람이 92.7%나 됐다. 이 얘기는 이제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페드워치의 과거 통계를 보면요. 올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한때 95%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어요. 그건 결국 맞지 않았죠. 그렇죠. 또 6월 달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것은 뭐 거의 100%까지 갔었는데 그때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92%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9월 달 금리 인하가 확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조금 더 지표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밤사이에 나온 실업수당 청구 숫자 이거는 또 거꾸로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업자가 줄어버린 겁니다. 지금 실업자 많이 늘어나는 게 결코 좋지 않지만 금리 인하한다는 차원에서는 실업자가 조금 더 늘어줘야 되는데 네.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전주 대비 1만 7천 건이나 줄어들었다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떨려나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줄었다. 이것은 고용시장은 여전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물가와 고용 두 가지 지표가 있지만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고용이다. 고용 이거 잘못 관리하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신규 실업수당 감소 이런 어떤 고용이 뜨거운 상황이 계속 나오면 이것은 금리 인하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역주행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초미의 관심은 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신규 수당 지수는 주간 단위이기 때문에 매주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고용 보고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 매우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밤에 나오는 PPI라는 물가 지수인데요. 이것은 PPI 물가 지수는 도매 물가 지수로 실제 소비자들이 겪는 것은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도매 물가 지수는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원료를 들여올 때 적용되는 물가인데 이 도매 물가가 높으면 나중에 판매 물가도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PPI 물가를 미래의 물가, 미래의 소비자 물가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PPI 물가마저도 매우 안정적으로 나온다. 예상보다도 더 적게 오르는 것, CPI처럼 깜짝 하락 이런 현상이 보여진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는 한층 더 무르익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 PPI도 함께 좀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밈 테슬라. 자, 월가에서 한때 채권왕으로 불렸던 인물이죠. 빌 그로스가 최근 테슬라 주가 흐름을 놓고 밈 주식 같다고 이렇게 좀 비꼬았는데요. 오늘 밤사이에 있었던 테슬라 주가 흐름을 보면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8% 넘게 급락을 했어요. 예, 주가가 하루에 8%씩 떨어진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8%씩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같이 시가총액이 큰 회사 주식은 1%, 2% 오르고 내리는 것도 변동폭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루에 8%? 어쨌든 테슬라 주가 8.44%가 떨어지면서 올 초 대비 하락세로 또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그거 상당히 까먹고 다시 올 1월 2일 대비로는 현재까지 마이너스로 다시 돌아서 버렸습니다. 자, 이 테슬라 주가가 갑자기 왜 떨어졌느냐. 이와 관련한 테슬라 관련한 뉴스는 로보택시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블룸버그가 8월 8일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연기됐다라는 이 프로토타입 제작하는 이건 하나의 시제품인데 시제품도 제작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본 제품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 로보택시가 그동안에 테슬라의 주가를 견인해오는 폭등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에 있어서 판매가 회복됐다고 그러지만요.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1분기보다 조금 회복된 것이지.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 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 관계자들은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는 회사가 아니지 않느냐. 인공지능에도 앞선 회사인데 이 로보택시는 테슬라가 제일 먼저 해왔는데 최근에 좀
진전이 줄었다. 그래서 구글의 웨이모 같은데 좀 선두를 뺏겼는데 네.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8월 8일 날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역시 테슬라 한 방 있을 거야. 이제는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를 넘어서서 인공지능의 복합체, 특히 로보택시를 자율차를 움직이려면 저것은 인공지능이 필수적이거든요. 네. 또 8월 8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우리나라는 8월 8일 뭐 별로 의미가 있는 날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했을 때요. 네. 중국 첫 올림픽을 했을 때 그때 8월 8일 8시 8분에 개막식을 했습니다. 아,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8이라는 숫자. 그렇죠. 8이라는 숫자가 이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 빠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이게 중국에서 돈을 버세요 할 때 우리가 새해 신년 인사로 꿍시 빠차이 그럽니다. 네. 돈 버세요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빠자하고 한자는 다른데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8888 하면 돈 벌어라 네. 이런 뜻이고 머스크가 로보택시를 8월 8일 날 공개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로보택시가 나오면 엄청나게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신호를 준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회사의 설명도 없이 블룸버그 보도에 따라서 연기됐다. 뭐 2달 정도 연기됐다. 네. 이렇게 나왔고 테슬라는 여기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아무런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어저께 저희들이 빌 그로스라는 미국의 채권왕 얘기를 전해 올렸는데요. 이 빌 그로스가 테슬라 요즘 밈 주식처럼 움직인다. 펀다멘털은 취약한데 가격은 상승한다. 아마 투자자들이 어저께 모닝벨에 이 뉴스를 듣고 밤사이에 주식을 또 많이 팔지 않았나. 뭐 이런 네. 어떤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자, 빌 그로스의 저주. 이게 밈 주식이라는 건요. 우리나라 에서도 요즘 아무 이유도 없이 주가가 오르거나 이유도 없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또 변동폭이 큰 종목 이런 것을 흔히 밈 주식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MEM입니다. 네. 자, 이 밈이란 말은요. 도킨스라는 유명한 유전자 생물학자가 만든 그 저서 이기적인 유전자란 책에 처음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을 최근에 뉴욕 정시에서 끌고 와서 밈 주식이란 말이 이제는 경제 용어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전자가요. 진화나 성격 변화를 하려면 그것이 난자와 정자에 붙어서 정상적인 수정을 해서 새로운 유전자가 됐을 때는 그것은 하나의 체득된 유전자로서 진화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유전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도 유전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옆 유전자가 오른쪽으로 뛰면 같이 오른쪽으로 뛰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네. 그런데 그것은 난자, 정자와 합쳐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다른 유전자가 왼쪽으로 뛰면 아무 옮겨갈 이유도 수 없이 또 있다는 왼쪽으로 얘기네요. 바뀌거든요. 이렇게 밈 주식의 특성과 네, 네. 이 유전자의 수정하지 못한 유전자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밈 주식이라는 것은 수정하지도 못한 그 유전자가 오른쪽 왼쪽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뛰는 상태의 주식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보통 시가총액이 큰 회사는 밈 주식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요즘 테슬라 이유도 없이 올랐다가 이유도 없이 내렸다가 자, 그런데 밈 주식의 말로는 원상 회복이나 그 이하로 그 유전자의 사망으로까지 연결된다라는 유전학자 도킨스의 경고 이것도 좀 같이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자, 테슬라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아침 좀 고민이 깊으실 텐데요. 계속해서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삼중 전회. 다음 주에 중국에서 빅 이벤트가 열립니다. 중국 공산당의 삼중 전회가 열리는데요. 보통 이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의 이제 중국 경제 정책 또 로드맵이 제시가 되는데 올해 특히나 관심이 좀 높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나올까요, 박사님? 시진핑 국가주석이 3년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5년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전국위원회가 5년 단위로 성립이 되는데 이제 5년 만에 전국에 있는 모든 공산당이 딱 한 번 만나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 모이는 자리에서 어떤 회의를 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 5년 단위의 중앙마다 중간에 중앙위원회 그 전체 회의를 중간 단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중전회라는 것은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인데 삼중전회는 세 번째 전체 회의예요. 3차군요. 예, 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인데 네. 5년 사이에 저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7번 열리거든요. 그런데 1차 회의나 2차 회의는 사람 뽑는 겁니다. 네. 시진핑 주석을 뽑는다든지 중앙위원 뽑는 거. 그런데 이제 1년간 정도 지났다가 그 새로 뽑힌 사람들이 운영을 해보고 그걸 토대로 삼중전회에서 정말로 경제 정책 목표, 나라 운영의 국정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삼중전회인데 이게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네. 특히 지금 중국 경제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여기서 과연 시진핑의 어떤 한 수가 나올지 세계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모닝벨에서도 신속하게 전해 올리겠습니다. 네,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OECD 경고.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한국을 저출생의 월드 챔피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6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닌데 해법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OECD라는 게 사실상 선진국 그룹이죠. 네. 경제사회개발위원회인데 우리나라는 저 OECD에 좀 트라우마가 있죠. 1996년 당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우리 빨리 선진국 되자 해서 가입 신청을 냈고 OECD가 요구하는 조건 다 충족시켜서 서둘러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책 없이 선진국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요즘 골프장에서도 실력도 없는 사람이 첫 번째 너무 잘 쳐서 돈을 많이 딴다 그러면 OECD 글 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자칫 잘못하면 돈을 뺏어내는 네. 뭐 그런 골프 하는 사람들 세계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자 OECD 경고하면 우리가 그만큼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2년에 한 번씩 국가별 평가 보고서를 내거든요. 여기서 한국 요즘 성장은 좋은데 미래로 놓고 볼 때 인구 절멸, 이 국가 소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도 안 하고 있고 재정 지출 너무 방만하다 등등의 지금 경고장을 냈는데요. 좀 함께 되새겨볼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햇사과. 최근 사과값이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참 서민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요.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햇사과가 올해 첫 출하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사과값 내려갈 수 있을까요, 박사님? 네, 우리 마이다스의 금 전설, 유럽의 전설인데요. 소원이 하나 있다 해서 하늘이 소원을 들어줍니다. 만지면 모두 금이 되게 해달라. 네. 그래서 실제로 금이 되게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먹는 것도 금이 돼버리고 우리는 그렇죠. 금사과 이러면 금으로 된 사과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러지만 사실 모든 게 금사과가 된다 그러면 뭐 그건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그 지난 우리 1년간 뭐 조금 길게 보면 약 한 1년 반 동안 사과가 금사과, 다이아몬드 사과로 변할 정도로 가격이 높아서 네.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 때문에 물가도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햇사과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송미령 농림수산축산부 장관이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먹으면서 이제 올해는 작황이 좋았다. 이 얘기는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참으로 반갑고 희망적인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이렇게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한 이런 시절에 언제까지나 우리가 기후제 지내듯이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햇사과 나왔다. 그래서 안심하라. 이럴 게 아니고 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 날씨를 극복하고 있는 생산지 변경이라든지
또는 수출입 정책 이런 거 전면 어떤 변경 등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사과 인플레 때문에 나라가 크게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CPI 피벗, 밈 테슬라, 삼중 전회, OECD 경고, 그리고 햇사과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유익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